자, 다음으로 통계 파트에 예제 2-1번 문항을 봅시다. 사실 통계 문항은 그 출제 빈도가 타 영역의 문항에 비해서 확실하게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간혹 나올 때 출제되어지면 출제되어지는 영역이나 출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 확률 분포표 만들고, 대표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그 확률 변수를 설정하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그 확률 분포표의 각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들을 문제 조건에 따라서 확률들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기대값 평균, 그래서 평균에 따른 기대값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기대값과 분산, 그리고 분산과 기대값의 상호 관계들을 갖다 논하여서 극한으로 변형을, 이런 건 이제 좀 그 타 영역의 조접스러운 이제 합성 문제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이야. 회사에서 어떤 여러분들 그 자료의 예시도 있지만, 어떤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건들의 종류가 있는지를 쭉 이제 나열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이제 확률들을 하고 해서 계산하거나 평균 계산하고 기대값 계산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요소를 끄집어내는데, 이거는 복잡할 뿐이지 기본 요소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변형들이거든. 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통계적인 어떤 개념에 관한 그런 요소들보다는 간단한 이제 통계 개념, 기대값이나 분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확률 파트와 연관된 문항들로 출제되거든. 물론 이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 순수하게 이제 통계적 개념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통계적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수능 교과에서 통계 파트의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공식으로 외워서 다루는 문제들 있지. 거기에 문제의 조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반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난이도를 둔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이라 우리가 파이널 수업에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라 라고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이 기본 요소를 충실히 닦아놓은 다음에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지 예제 2-1번 문제를 우리 지금 다룰 텐데, 조건들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간단한, 오히려 이제 확률적 문항하고 좀 가깝고, 문제 2번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확률 통계적 어떤 지표들에 대한 계산과 그로부터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한 여러분들이 극한을 다루는 그런 이제 문항 정도가 문항 정도로서 가장 기본형의 문항이 되겠어. 제시문 가를 보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빨간 주머니가 있고, 자, 빨간 주머니에 카드가 들어있고, 이 카드에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다. 자, 두 번째, 일단은 이건 확률적 문제처럼 이제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간혹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한 두 가지? 그래야 두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하다 보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각각 적힌 n개의 구슬, 카드와 구슬의 차이밖에 없네. 일단은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와 구슬을 따로 나눠 놓은 거다. 해서 파란 주머니가 있다. 자, 파란 주머니, 빨간 주머니, 무슨 귀신 얘기였다. 자, 빨간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파란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낼 때, 이때 카드의 번호를 N1이라 하고, 구슬의 번호를 한 장을 끄집어내서 이걸 N2라고 하자. 자, 이때 자연수 중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다. 예를 들면은 N2가 N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 이 N2의 값을 확률 변수로 이렇게 이제 하자. XN이라고 이렇게 잡자. 요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그 확률 변수 XN에 대한 정의를 아예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해. 조건이 워낙 이제 명확하니까. 대신에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경우의 수를 다루는 게 나번에 있는 확률 분포를 다루는, 특히 이제 문제 1번, 그리고 제시문 나와 있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자,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문제 1번, 나머지는 뭐 우리가 그 확률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확률 분포표와 그 다음에 기대값, 분산, 그 다음에 시그마의 연산 공식이지 이런 서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문제 1번 봅시다. 제시문에서 n equal 4, 그치, 특정한 예시를 준 거지. n equal 4에 해당할 때, 즉 1부터 4까지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었을 때, 카드와 구술의 번호들이 1부터 4까지일 때 확률 변수 x4, x4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자, 일단은 표를 구성할 때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를 갖다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중 두 개를 뽑아서 나왔을 때 큰 숫자들을 갖다가 확률 변수로 봐야 되고, 이때 이제 xn이라고 확률 변수를 xn이라고 정했으니까 n이 4니까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x4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x4는 p의 x의 마이너스 이퀄 xi인 경우로 하자. 자, 그래서 먼저 x1에 해당하는 값,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값들을 집어넣어야겠지. x1, x2, x4에 해당하는 값들 두 수를 비교해서, 하나씩 뽑아 두 수를 비교해서 큰 값들을 갖다가 큰 값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갖다 여기다 우리가 뭐 규칙에 의해서 서술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4개니까는 그냥 바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1이 나오는 경우와 x1 equal 1, 뭐 1로 1, 2, 3, 4 이렇게 써도 되고, x1 equal 1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x1 equal 1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나중에 계산식을 갖다 우리가 하나를 통합하기 위해서 x1 equal 1, x1 equal 2, 즉 두 수 중에서 큰 수로 2가 나오는 경우, 크거나 같은 수로 2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수 중에서 크거나 같은 경우로 3이 나오는 경우. 보통 이제 여기서 이거 자체는 이제 쓰지는 않아. 알겠지? 숫자만 여기서 나열해 주면 돼. 그래서 그 x4의 경우에는 이제 4가 나오는 경우, 뭐 어차피 1, 2, 3, 4의 수 중에서 그 각각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그 개가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1번 문제는 이제 각각에 대한, 각 상황에 대한 이제 확률을 계산해라, 요거죠. 예,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x1 equal 1인 경우, 첫 번째, 요걸 이제 확률을 갖다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봐야겠지. 두 개의 카드가, 그치? 첫 번째 카드가 1이 나오고, 그치? 두 번째, 뭐, 큰 수니까 이게 한 경우밖에 없네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느 한쪽이. 근데 요거는 1, 1인 경우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에는 x2로서 x2가 2인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한쪽은 반드시 2가 돼야 되지. 한쪽이 반드시 2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뒤에 게 2가 되거나 앞에 게 2가 되거나, 그 다음에 둘 다 2가 되거나, 그치? 이런 경우들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1, 1, 2, 2로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x3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표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변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들을 이제 나열해야 되면 돼요, 이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규칙적으로 어떤 식을 갖다가 쓰더라도 일단은 실제 예시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근거 삼아서 이걸 만족하는 식은, 각각의 확률 변수를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써야지,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확률 변수에 관한 식부터 던져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x3 equal 3이 되어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한쪽이 3이 되어지는 경우지, 그치? 한쪽이 3인 경우, 나머지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3보다 작은 수는 1, 2, 3이지, 상대편에 1, 2, 3이 들어오는 모든 경우들이 되겠어. 그래서 1과 3과 3과 1, 그 다음에 각각의 한쪽이 또 3이고 한쪽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3, 3인 경우, 이런 경우가 벌어지겠지. 총 5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x4인 경우, x4가 4개, 4인 경우, 네 번째 확률 변수가 4인 경우 해가지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4, 4, 4, 그 다음에 뭐 4, 4,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수는 3개, 작거나 같은 수는 하나니까, 그래서 3개의 쌍이 나와야겠지. 그렇지? 3개의 쌍이 나오고, 3개의 쌍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 4가 이렇게 같은 수로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4, 뭐 4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어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 1,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2개, 그 다음에 3개, 3개 이렇게 해서 총 2, 4, 6, 7개가 되어지는 걸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럴 때는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특히 뭐 문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줘. 다음 문제도. 문제 2번에서는 xn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 시그마 또 그 해가 분산에다가 루트 쓰여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치? 이것들에 대한 일반화된 계산식, 뭐 시그마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뭐 손으로 쓰기는 조금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아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요걸 k라고 하자. 각각의 k, x, k, 여기서 뭐 xi라고 썼으니까 i라고 할까요? 각각의 i 값들에 대해서 이것들의 전체 개수, 각각의 개수들을 갖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1일 때 1개, 2일 때 3개, 3일 때 5개, 그 다음에 4일 때 7개. 규칙이 있지? 그거보다 작은 수들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 경우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둘이 같은 경우들은, 그치? 둘이 같은 경우는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가 빠지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게 돼? 그쵸? 이 i의 뭐 식으로 정리해서 보게 된다면, 결국 xi에 대해서 px equal xi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결국 그 분자가 전체 경우에서 따로 얘기해 줘야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숫자가 4개의 숫자에 각각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되어지니까는 짝짓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4의 제곱 총 16가지가 될 테고, 분자는 어떻게 돼? 그치? 2i의 마이너스 1에 이런 이제 식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시하거나 혹은 두 번째 문제 풀 때 우리가 써주면 돼. 알겠지? 여하튼지, 그래서 여기는 확률을 써야 되니까는 각각의 개수가 아니라 확률 값으로서 4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4의 제곱분의 3, 4의 제곱분의 5, 그 다음에 4의 제곱분의 7이 되겠지. 그래서 정확히 이제 16분의 16이 되어서 전체 합이 1이, 전체 합이 16분의 16이 되어서 1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요 표를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근거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총 16가지 4의 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때 확률 변수를 각각 큰 값으로 삼기 때문에 확률 변수 값이 1에서 4까지가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지. 이것들의 값들이 각각이 1에서 4까지가 되는, 뭐 간단하게, 그치? 두 개의 카드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1에서 4까지고, 각각의 모두가 같은 경우나 혹은 한쪽에 더 큰 경우만 큰 경우가 존재하므로 1에서 4까지의 값이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 그리고 확률 변수에 따른 각각의 경우 수는 다음과 같다. 쭉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는 총 16가지, 4의 제곱까지이며, 그에 따라서는 확률 변수들을, 그에 따른 확률 분포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딱 제시가 되면 되겠죠. 그치? 뭐 수리적인 이론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정확한 확률을 갖다 얻어내는 것.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확률 값들을 갖다가 각각의 따로따로 이제 쓰여진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추합하여서 이 표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면 되겠고, 이 식 자체는 사실 이 n 값에, 그치? n에 무관하게 이것들은 이제 쓸 수 있는 식이지. 그런 것도 하나 점검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저 n 값에 무관하게 이제 n에 의해서 이 값들이 이제 요 식 자체가 이제 결정되어지게 되니까, 요게 지금 n의 제곱이지. 정확하게 하자면, 공식으로 하자면 요게 이제 n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일반화 시킨 후에 그것을 문제 2에 적용시키면은 문제 2번도 같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결과들을 논해야 되는지, 그런 유의사항 몇 가지를 같이 살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재심 가의 확률 변수 xn에 대해서 이 xn 루트 vxn 분산 표준 편차분의 기대값의 극한을, b의 극한을 구해라. 자, 일단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치? 따로따로 하되 어차피 분산도 기대값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기대값에 관한 식부터 우리가 써줘야겠지. 자, 그래서 기대값은 우리가 i equal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그치? 아까 전에 썼던
문제 1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화된 식으로서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xi에 그쵸? xi는 뭐 1부터 n 1부터 n까지의 값들이 다 될 테고,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는 확률들은 어떻게 됐어? 그치? n의 제곱분의 그쵸? n의 제곱분의 2i-1로 이렇게 이제 되었을 거야. 그리고 이때 xi는 각각의 카드의 번호들, 그치? 각각에서 카드에서 이제 큰 번호의 숫자로 1부터 n까지가 다 가능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가 이렇게 한 번 더 곱해 줄 테고. 그래서 재심은 다의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지. 뭐 요걸 좀 정리한 후에, 그쵸? 그래서 n의 제곱분의 2에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i를 계산하고, 그치? 그 다음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뭐 쓰는 거, 요거 뭐 식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그치? 여기서는 i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i의 제곱에서 i = 1부터 n까지 요거 i 한번 곱해줘서 뭐 여기다 2i를 써도 되지만은 뭐 따로따로 굳이 따로따로 분류자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i에 대한 공식 써서 이 xn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뭐 계산 결과들은 뭐 따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고 뭐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방법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심은 나에 우리가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분산의 계산은 재심은 나에 있긴 하지만 재심은 나의 분산식을 우리가 직접 재심은 나의 이제 분산의 식을 우리가 직접 쓰진 않지, 그치?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온 이제 이 xn을 가지고서 뭐 거기에 실제로 그 재심은 나에 있는 vx식을 갖다 그대로 이제 계산해서 그냥 실제로 해도 되고요. 거기 뭐 pi, ex 평균이지,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서 그 식에 그대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식으로서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2의 xn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과 그 다음에 xn의 2의 xn 기대값의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vn을 갖다 우리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이 xn을 계산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식이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2의 xn이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뭐만 바꿔주면 돼? 그치? 여기에서 i 대신에, 그치? i 대신에 i의 제곱을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i가 i 제곱에 대해서 이것만 이제 차수가 하나로 늘어나서 n의 제곱분의 2의 시그마 i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의 시그마 i의 제곱에 관한 식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3차에 대한 공식과 2차에 대한 공식들을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vn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vn에 대한 문제에서 요구한 루트 vn에 대해서, 그치? 루트 vxn에 대해서, vn이란다. vxn에 대해서, 분산에 대해서 제곱근 표준 편차 구하고 2의 xn에 대한 극한, n이 무한으로 갈 때 극한에 대해서 연산된 극한 연산으로 이 결과를 마무리해 주면 되겠지. 여기서는 뭐 계산식까지 완전하게 살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제 계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기본형 문제이지만은 어떤 요소들을 차분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답안의 표시에 나타내야 되는지, 특히 앞에 뭐 기대값이나 확률 분포 만드는 걸 갖다가 너무나 이제 쉽게 생각하죠. 그냥 분포표만 던진다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그 근거를 서술하라고 했지. 그치, 논술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돼. 근거를 논술하라고 붙지 않아도 가능하면 분포표의 구성에 대해서, 특히 확률적 구성, 변수의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들을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는가가 드러나게 되니까. 알겠지? 그런 주의사항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요 문제 가장 기본형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